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플라자 세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흔히 신데렐라 주사라 불리던 미용 주사들이 오남용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자외선이 노인성 안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출산인구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출산, 육아 등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을 모은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흔히 칵테일 제제라고 불리는 다양한 미용 주사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전문 의약품인 이 주사제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오남용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미백 주사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온 배곡 주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선전하고 있는 이 주사는 글루타티온의 고용량 비타민 C군, 복합 비타민 B군을 혼합한 이른바 칵테일 제제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빠른 미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배곡 주사가 중금속을 제거하고 간 해독, 피부 재생 효과를 갖고 있다고까지 과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백 주사제 오남용이 문제가 되자 식약처는 주사제 5종에 대한 의약품 안전 사용 매뉴얼을 지난 5월 개정했습니다. 5종은 앞서 언급한 글루타티온 주사제, 티옥트산 주사제,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 주사제, 프루설티아민 주사제, 자악어 추출물 또는 자악어 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 등입니다. 신데렐라 주사로 알려진 티옥트산은 레이 증후군이나 심한 육체 노동으로 티옥트산 투여가 필요할 때 처방됩니다. 감초 주사로 불리는 글리시리진산 복합 주사는 두드러기,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보조요법이나 약물 중독 보조요법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모두 전문 의약품인데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한 걸로 소비자들이 이제 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이 의약품들을 허가받은 효능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해당 의약품들을 오남용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뉴얼로 오남용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겠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환기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여름철이면 더욱 조심해야 할 자외선. 피부뿐 아니라 눈에 흡수된 자외선은 백내장과 같은 노인성 안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박세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자외선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흡수됩니다. 눈에 흡수된 자외선은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눈의 세포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노인성 안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의 백내장은 눈에서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자외선은 수정체 안에 단백질을 변형시키며 투명한 수정체를 뿌옇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막의 퇴행성 질환인 익상편도 자외선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각막을 자극하는 건조한 공기, 바람 등이 익상편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자외선이 가장 큰 발병 원인입니다. 자외선이 망막 세포까지 침투하면 세포를 산화시켜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치료가 불가능한 데다 실명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외선이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제 자극을 주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세포 독성을 주게 되고요. 장기간 받았을 때는 익상편, 백내장, 그다음에 황반 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는 황반 변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화창한 날에 70%까지 측정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야외선 선글라스를 끼거나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외선이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실내에 머물러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양산이나 선글라스, 모자 착용을 통해 눈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티끌만한 건강정보 하나라도 알차게 전달해드립니다. 틈새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출산 인구의 80% 이상은 혼인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대 후반 출산은 거의 대부분이 혼인기간 5년 이하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심 출산 인구인 30대 초반 여성도 혼인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출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이 첫째 및 둘째 아이 출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혼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역 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통계는 지역의 출산율이 출산력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지역의 인구 구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소속의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국가생명윤리 및 안전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5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학계, 시민사회계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 정책원장이 위촉됐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첨예한 사안들을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매일 아침 신문에서 발췌한 따끈따끈한 의료정보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국인 남성의 36%가 발암위험 권고치를 초과해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붉은색 살코기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이정은 교수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포럼에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적색육, 가공육 섭취 실태 및 적정 섭취 방안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암연구재단, 월드캔서 리서치 펀드가 정한 붉은색 살코기의 하루치 섭취 제한 권고 기준은 100g으로 100g을 섭취할 때마다 대장암 발생률이 17%씩 증가합니다. 중앙일보는 이 교수의 발표 내용과 함께 붉은색 살코기의 섭취 실태와 올바른 섭취 방법 등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독일을 꺾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벽을 무너뜨린 이 쾌거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덜어는 세계 1위를 꺾었으니 우리가 1위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독일과의 경기를 보면서 벽은 넘어서라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운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건강 상식까지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시간 더 새롭고 더 정확한 의료 정보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정보플라자 7.